이 도시군관리계획 의의를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의의를 한번 같이 보죠. 거기 보면 시군 나왔죠. 거기에 개발했던 동그라미 쳐봐요. 개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전 동그라미, 세 가지. 이렇게 개발과 정비와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이 뭐냐 그러면 무슨 계획이 떠올라야 되냐?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딱 하시고, 그게 시험에 나왔거든. 그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공부하죠. 그 제목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그걸 그대로 써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6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6개.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6개.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의의를 뜻을 정의를 살짝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별시가 있다.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이 있다. 이렇게. 그때 그 안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토는 이 6가지 행정구역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국토인 땅 중 이 행정구에서 벗어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것을, 정비할 것을, 그리고 보존할 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 토지 이용계획을 바로 도시군관리를 합니다. 이때 개발, 정비, 보존을 결정할 때 6가지 내용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있다 했죠. 이 6가지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을 3가지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개발, 어떤 것은 정비, 어떤 보전. 자, 그 중에 용도지역 있잖아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 국토에 있는 땅이 또 뭐 도시역이다. 그리고 뭐 관리지역이다. 그 다음에 뭐 농림지역이다. 이런 걸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자연은 보전지역이다. 이런 것을 용도지역이라 하는데, 이런 용도지역도 도시역은 주로 개발,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은 주로 보전, 도시역에 또 개발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이뤘죠. 용도지역의 지정과, 이런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관리.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 위에 중첩에서 또 용도지구를 지정해 나가는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개발진흥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취락주를 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주를 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용도지구가 9개가 나옵니다만은 이 용도지구도 종목주로 셋 중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 아니면 정비, 보존.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 두 번째 칸을 보면은 두 번째 용도구역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 보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원이 나올 건데 이 4개를 동시에 밑줄 것이고 용도구역이 있어요. 용도구역.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변경한다. 그리할 때도 역시 계획을 해요. 무슨 계획을 하냐? 도시군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전국적으로는 이거 하려고 그래. 보전이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 작년 재정을 법에 개정을 통해서 여기다 살짝 끼워내가지고 추가시켰는데 이것도 용도구역이거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이것도 용도구역인데 이것은 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려고 지정합니다. 그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것도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도시공간으로. 그리고 바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여러분은 합격하시려면 이걸 5번 이상 써보셔야 돼요. 이미 그 5번 써오신 분도 있겠지만 5번 이상 써봐가지고 이건 이대로 그냥 머리에다 다다닥 넣어버려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이 공법을 공부할 때요. 기본. 야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내용 6가지 써봐라. 그럼 떠떠떡 해버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게 달달달 써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공원 이런 걸 기반시설한데 기반시설의 설치는 기반시설 설치는 개발이겠죠. 설치 후 정비, 그 다음에 계량 이런 것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한다. 이건 개발이죠. 정비 사업한다. 이것은 정비죠. 그래 이 사업을 할 때도 다 도시공간으로 결정했어요. 무구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과 정비를 조성한다.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요. 이것도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하거든. 이렇게 지정 변경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그래 도시공간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6가지였다. 이 6가지는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셋 중에 하나. 개발 정비 보전. 이걸 결정할 때 바로 어느 것에다 정할까요? 땅에다 정하는 거. 땅. 어디다 한다고요? 땅에다 한다. 결정할 때는. 그래 도시공간으로 결정할 때는 땅에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결정할 때 그냥 할까요? 아니면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여기다 무슨 지역, 무슨 지구, 구역,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계획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 이반. 뭐라 한다고요? 이반. 이반할 때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다 이 것들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현지 조사인 기초조사하고 또 지역 주민 의견 들어보고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할 때도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지고 도시의회 심의를 쳐서 결정해요.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할 거예요.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알고 볼시 이걸 고시라고 그래. 고시. 뭐라 한다고요? 고시. 그리고 와서 볼람 보세요 라는 것을 해준대. 이거 열람이라 열람. 그래 이렇게 해서 이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도시군관리局은 우리네 땅에다 이런 것들이 결정나면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하여 그대로 토지 이용할 때 그대로 이 계획이 시킨 대로 우리는 땅을 이용해야 돼요. 이 계획에서 야 여기는 녹지기다. 이 땅을 녹지기다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여기 땅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이 시킨 대로 녹지적 갖게 이용해야 돼요. 함부로 개발 못하고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막 공장 지어버리고 그러면 유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한번 딱 결정나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구속력이 있다. 그래 구속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구속력이 있다. 그래 이 계획을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구속적 계획. 여기 보세요. 도시군관으로 이런 용도적으로 여기다 딱 정했는데 여기에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산지 땅이 있다. 국가 지자체를 행정시라 그래. 여기 여름 땅이 있다. 사인 땅이 있다. 사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지자체 됐든 도시군관으로 결정할 때 녹지기다라고 딱 결정했다면 행정청도 이 계획이 시킨 대로 함부로 공장에다 지을 수 없고 녹지역의 지정 목적 맞게 땅을 이용해야 됩니다. 고스란히 구속을 당해.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안에 땅은 이 계획이 시킨 대로 녹지답게 이용해야지 함부로 공장 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 국민도 구속당한다 그래. 양자를 다 구속한다 해서 이것을 구속적 행정기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적 행정기. 그래서 이 계획이 한번 딱 결정 나버리면 행정청, 관계 행정청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일반 국민을 사인이라고 그래. 일반 국민, 사인들, 개인들, 사인들까지도 바로 구속한다 안 한다? 구속한다. 이렇게 양자를 다 구속해버리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 이렇게
이런 구속적 행정계획은 바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그 계획의 내용이 부당하다. 그래서 사익침해를 당했다. 예컨대 이 땅은 A 땅인데 옆에 땅 B 땅도 있고 뭐 C 땅도 있고 D 땅도 있건만 이걸 정확하게 A 땅만 그 옆에 있는 땅도 똑같이 생겼는데 논밭이고 뭐 산인데 A 것만 쫙 찍어가지고 녹적이다라고 정했다. 옆에 땅은 빼버리고 이걸 결정했던 그 행정청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래도 이 친구에게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 친구는 이 계기하여 사익침해 정도가 좀 부당하니까 침해된 그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해서 이 계획에 무효화를 취소해서 침해된 자기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행정심판을 책임하면 돼요. 행정심판. 그리고 이 계획 아까 절차를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절차상 주민 의견을 듣게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나머지 단계에 걸쳐서 딱 했다면 이 계획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법했던 거예요. 위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게 있어가지고 A의 사익을 침해했다면 A는 이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해서 침해된 자의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적이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내용이 29페이지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같이 볼까요? 구속적 계획 그 하나 마지막에 보면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이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2번 끝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만 딱 체크.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아까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 있다 그랬는데 이 도시군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인데 6가지를 기억할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약자로 이렇게 좀 생각해 두세요. 이렇게. 약자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용, 기, 사, 지, 입 해가지고 나머지 딱 연상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용, 기사집.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고 그것만 딱 써놓고 나머지 딱딱딱 써낼 수 있어야 합격은 들어갈 수 있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것들은 달달달 외워 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10번 막 써봐야 돼요. 노트에다가. 최소한도 5번 이상 쓰면 다 머리에 든다고 합니다. 저한테 강의받으시는 다 5번 이상 써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 다음 주까지 이거 5번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공부할 거예요. 용도주고 용도고요. 그리고 기반서 설정 계량. 근데 이 2가지 사업은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사업할 때.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은 다른 법률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필요하는데 그 법이 도시개발법, 이것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을 통해서 각각 6문제를 별도로 출제합니다. 2편, 3편에서 공부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 6번은 국토개법에서 직접 상세히 풀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정리하고 국토개법을 통해서 출제를 각각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 이제 30회로 가셔가지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와요. 입안 절차하고 결정 절차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뭐가 벌써 난다고요? 입안하고 결정 절차.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절차가 크게 계획을 만드는 절차인 입안하고 그리고 확정하는 결정 절차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이 계획을 만드는 걸 입안이라는데 이때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누구냐 이거. 입안권자는 바로 행정청만 입안권자다. 이것부터 먼저 아셔요. 왜? 이건 중요한 행정계획이거든. 입안권자는 행정청이다. 그래 행정청의 안전은 절대 입안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봐. 주민도 이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럼 마켓 틀리겠어. 일단 틀리죠. 주민은 행정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주민은 절대 입안권자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청인데 누구냐? 이제 구차시켜서 9명이 계셔. 9명이. 몇 명이 계시다고요? 이방권자를 보죠. 이방권자가 어디까지 이방권자냐면은 가로 1번 원칙 6명 밑줄 거 봐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딱 줄 것이야. 거기 6명이 있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도지사가 나올 거예요. 도지사 밑줄 거예요. 도지사 밑줄 줄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씁시다. 국토교통부장 옆에다가 가로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요. 수산자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해양수산부 장관 네? 이거 딱 해서 여기다 줄 거예요. 그래서 총 9명이 계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줄 거죠? 자 그래 이방권자 9명 있는데 첫째 6명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산장 보호구역만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해양수산부 장관 이거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이제 약자로 해수장 합시다. 그리고 도의사가 계셨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6명, 2명, 1명 해서 총 몇 명 있다고요? 9명. 이자들이 아닌데 입안할 수 있다면 틀리겠어요? 여기서 주약선 행정청이라도 이자는 절대 입안권자 아니다. 구청장.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시험에 나왔네요. 뭐 공법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도 다 틀리거든. 왜? 이게 공법이 비슷비슷하고 헷갈려서 대충 이렇게 내도 쉽게 내도 다 틀려.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군관리계 이방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구청장 아니잖아요. 그쵸? 이걸 물어보는 거 이걸. 또 한 번 나왔네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이 도시 군관리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걸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아닌데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포인트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봐. 여기 도지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이 자들을 광역자치라 하거든. 광역자치장 이 이자 나올 때마다 다 쓰면 번거롭잖아요. 이자까지 5명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네들을 약조로 뭐라고 나올까요? 오 그래 시도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방권자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이 말 나와. 도사빼 점찍고 시 나오면 이네들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방권자 정리해볼까? 9명은 아까 이렇게 되지만 이걸 정리해보면 권한을 갖고 있는 이방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9명 있지만 한 줄로 써보는 거 이렇게 딱 해. 그때는 어르신부터 앞에다 써준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누가 제일 어르신이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앞에다 써주시고 수산장 보호구역은 해수장 있는데 해수장도 살짝 넣어주시고 장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도사죠. 시도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끝에 시장수 써줘요. 그래서 이쪽 파트를 공부하면 이네들이 나올 거래. 앞으로 이쪽 파트 이반 파트를 공부하면 이네들이 쭉 한 줄 나와. 그러면 이분들은 이방권자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이해돼요? 네? 국장, 해수장, 시도사, 시장수 누구다고요? 이방권자. 그래 30페이지까지가 바로 이방권자로서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3번을 꼭 읽어두세요. 가로 3번까지. 오른쪽에 가로 3번 위반 범위에서 원칙 예외 가로 3번 인접도시 그 포함된 경우 위반까지. 그래서 그까지를 한 묶음 묶어버려요. 그까지를 한 묶음을 묶어.
그까지 이방권자에서 이방권자에서 크게 묶어버려. 이방권자. 그래서 읽을 때는 그까지 한 문구로 좀 읽어두세요. 그래 이방권자를 쭉 써놨는데 이방권자는 이것만 알면 돼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위반하는 경우수들은 거기다 법에서 이런 때는 이런 자가 위반한다. 이럴 때 이러면. 근데 결국 이거. 그래 위반할 수 있는 경우수를 세사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법에. 자 이런 용어를 여기 066 기사집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자 하는 땅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에 달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에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에 단독 위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광역시에 있는 땅에 따르면 누가 단독 위반할 수 있냐. 광역시장이. 여기 광역시장인데 미안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 광역시 내에서는 광역시장이 단독 위반할 수 있어요. 각각 지역에 있는 장들이 각각 위반할 수 있다. 그것이 이거예요. 위반권자 각각.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000 기사집을 위반하는데 여기 광역시 대정광시하고 옆에 계룡시가 있다. 계룡시. 그래 여기 광역시하고 옆에 인접해 있는 그 계룡시가 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지역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저런 것도 위반하고 싶고 그때는 이쪽 광역시장하고 이쪽 계룡시장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계획 위반할 때.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협의해서 위반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광역시장하고 이쪽 시장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위반할 정해서 위반하면 돼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서 위반할 때.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대전광역시 땅이 여기는 충남도 산하니까 이때는 두 자 간의 협의가 결됐다. 그때는 이 지역의 대장인 여기 광역시장 충남도사 더 어르신 국장님이 계시거든. 국장님이 야 네가 해 그러면 그 자가 위반을 해야 돼.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나오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꼭 읽어두시라 그 말이야. 그 중에서 2번은 꼭 읽어두셔야 되겠다. 중요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남도 산하에 있는 여기 A씨가 있다. 여기 뭐 B군이 있다. 역시 자기 지역에 따를 때는 시장이 자기 군에 따를 때는 군수가 이렇게 단독 위반하는데 아까 두 개의 지자체에서 뭘 좀 하려고 그래. 이쪽 시장이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쪽 군수하고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지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가 중요한데 그때는 도지사가 야 네가 위반해 라고 찍어주면 그자가 위반한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위반 나오니까 그걸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냐. 그 경우수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저걸 위반하고자 하는데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국장이 단독 위반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와 있죠? 거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수를 박스 안에 보면 나와요. 2인축 페이지 있죠? 2인축 페이지. 보고 있나요? 2인축 페이지 있죠? 30페이지. 30페이지 박스 안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장 위반할 수 있는 경우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보이죠? 찾았나요? 그래.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누가 위반한다? 국장이 단독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그래요. 이거 봐봐요. 이런 것들이 위반하려고 하는데 여기 대전광역시 땅이 있다. 여기 봐봐요. 대전광역시 땅이 있다. 그 옆에 있는 충남도 산하의 땅이 있다. 이걸 둘 시도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저 1번 지역, 지구, 2번 구역, 4번 사업 이것들을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그 땅에다 하려고 그래.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그래. 그때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그 땅에다 하려고 한다. 그때는 누가 단독 위반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관 이걸 딱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도의사가 또 단독으로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건이 있어. 자기 도 산하가 있다. 자기 관할구역 내에 두 개의 시군이 있다. 시군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이 땅에다 이렇게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단독 위반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해요. 도의사가 단독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기억. 이게 중요하니까 둘 이상의 시군, 둘 이상의 시도 그 말을 차이점을 둬가지고 구분하셔야겠다. 그리고 수산자 보호구역은 국장이 단독 위반할 수 있는 경우수다. 이 정도로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 하단부에 동그라미 1번 있을까요? 상위 계획의 부합 위반에서 1번만 읽어두셔. 도시 군관리계획은 무슨 계획보다 더 하위 계획이냐? 기본계획. 광역 도시보다 하위 계획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 써놔버려. 그 밑에 옆에다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딱 써놔요. 그래 밑으로 가면 할수록 하위계획이란 거 아실걸? 중위계획이 이건 상위계획이죠. 그래 위에 있는 계획은 상위계획이고 밑으로 가면 하위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위계획 관리계획을 만드는 상위계획이 있다면 상위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 A씨, B씨, C군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이걸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갈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때 여기다 권역을 지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광역계권이라고 칭합니다. 광역계권이다라고 칭하면은 이 세 개를 묶어서 발전해 나가도 유도하고 광역을 보다 세 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광역계권을 칭하면 무슨 계획을 만드는가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세 개 지자체를 묶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개별 도시별로 만들 수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이 지역에서 만약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이걸 만든다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 만들어진다면 세 개. 각각 개별 도시별 군별 만드니까 광역 도시계획 몇 개 만들어질까? 하나. 기본계획 만든다면 세 개.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기본계획이 훨씬 하위계획이죠. 개별 도시 군에서 만들 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일수록 상위 행정계획, 좁은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할수록 하위계획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 이 계획은 이 계획이 수립되는 상태라면 이 계획이 훨씬 상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계획의 내용과 이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광역도시에. 자,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건 정책을 포함해서 수하죠. 정책 방향. 이것도 정책 방향. 이런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뭐냐? 관리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결정해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관리계획을 통해서 여기 뭐 A씨의 땅에다 도로를 하나 설치하고자 한다. 도로에 이렇게 도로 설치한 계획을 만들어.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을 만드냐? 도로가 기반설이거든. 기반설 설치한 계획을 만드는 관리계획으로 만들어. 관리계획. 관리계획으로 만들어서 딱 절차를 결정해요. 이때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는 땅의 공간은 훨씬 기본계획보다 좁아지죠. 그래? 여기 개별 도시의 군의 관리계획은 하나만 만들어졌을까? 수천 개가 만들어졌을까? 수천 개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또 앞으로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뭐가 더 훨씬 하위계획이냐? 관리계획이 훨씬 하위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은 상위계획이 있다면 상위계획에 부합된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관리계획만 구속적 계획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 계획은 정책계획 쓰는데 관리계획만 구속적 계획이고 위에 있는 것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봅시다. 가로 2번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제가 이거 하면 그것만 딱 찾아서 잘 따라오면서 체크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밑에 그 농촌, 사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특성 이런 걸 종합하고 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차등. 동일하게 위반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등.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할 때요. 용용용 기사집 뭔가 담아서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위반할 때 아까 특광, 특특, 시군을 대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특광, 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계획을 위반하게 된 국토가 있는데 국토는 어떤 지역은 도시, 어떤 지역은 농촌, 어떤 지역은 산촌, 어떤 어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관리계획을 위반해 나갈 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위반한다.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차등.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3번 보면 국장, 시도사, 시정수는 줄 거예요. 위반권자 이렇게 써놔.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를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기 비록 봐보세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세 가지 계획의 서열상 하위계획이지만 이 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에 꼭 이 계획을 먼저 꼭 수립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 계획이 안 만들어지면 이건 못 만드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광역 도시라는 거 비록 이 계획보다 훨씬 상위 계획이지만 수립하게 되는 시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이 계획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적으로 이것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없다면 틀리고 있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입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읽어요. 도시군관리 수립 기준은 그거 갖다 줄 것이고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에 정한다.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가로 3번 도시군관리 입안 제한. 자 오른쪽으로 건너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가로 3 보면 도시군관리 입안 제한 찾았나요? 자 그때 입안 제한 파트 보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로 3번 도시군관리를 입안할 때 누가 제한하느냐 찾았나요? 오른쪽에 넘어왔는데 안 넘어오시네요. 참. 도시군관리 입안 제한 그거 보면 중요표나요. 가로 3번은 어디든지 따라온가요? 따라오죠. 도시군관리 입안 제한은 중요표. 그래 입안 제한자가 나오고 제한사항이 나오고 1번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제한 처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용 부담 나오죠.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니까 크게 묶어버려요. 가로 1번부터 3번까지 크게 묶어버려요. 여기까지가 입안 제한 파트다 이렇게. 그래 입안 제한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 입안권자를 아까 보았는데요. 입안권자는 이 행정청입니다는 입안권자 아까 000 귀사지를 입안해 나감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지네들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입안할 수 있어. 근데 입안 제한을 받아가지고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입안 제한이 들어가면 지네들한테 들어가면 그걸 반영해서 바로 입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 입안 제한과 관련해서 입안 제한을 할 때는 누가 하느냐? 입안 제한자를 알으세요. 입안 제한자는 누굴까? 거기 나와 있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줄 닦아요. 그래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제한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 등록을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뜻은 안 나와시면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여기에 주민이 아니고 여기에 무슨 아파트 건설업을 하고자 내려왔던 업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해관계라고 그래. 그래 이런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제한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이 봅시다.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서 묶어요. 제한사항 4개 이렇게 써놔요. 제한사항 4개.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바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줄 거예요.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면 틀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 그게 중요합니다.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면 틀리고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 입안 제한자는 이와 같이 두 명 있는데 이네들은 절대 입안권자 아니고 제한자다. 이거 포인트 잡고 그러면 입안을 제한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입안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입안권자란 말이에요. 입안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입안권자. 입안을. 여러분께서 만약 입안을 제한한다. 주민이 아닙니까? 입안을 제한할 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할까요? 입안권자. 여기에서 입안권자 누구예요? 여기 대전광역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한테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 계획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구청장한테 내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광역시한테 내면 돼요. 여기 시민들은 여기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바로 시장한테 제한서 내면 되고 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바로 군사한테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입안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낸다. 이렇게 하셔. 제한서를. 제한서 낼 때게 입으로 할까요? 서류 낼까요? 서류 내요. 그걸 제한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한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그래 제한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이때 제한서를 만들어낼 때는 바로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한서 냅니다라고 제안하게 되는 그 계획에 도면하고 여기다 좀 뭐 좀 해주세요라는 도면하고 서류 만들어. 이걸 도서라고 도서.
이 도시 군가력 도서도 첨부하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안을 하니까 좀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 계획서 설명서 만들어요. 이렇게 설명서 만들어서 첨부해서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분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제안서만 내면 뭔 이유 때문에 제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득 있게 도면도 만들고 서류도 만들고 설명서 만들어서 첨부해서 냅니다. 이때 이 우리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제안을 하게 될 때 이때 이것저것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 제한 사항이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4개. 4개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 봐보세요. 결국 도시 군가로 위반해 나갈 수 있는 위반권자들이 위반하게 될 때는 6가지를 위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6가지를 위반하게 되는데 이거 주민들이 다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할 수 없고 여기서 4가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4가지. 몇 가지만요? 4가지. 4가지 뭐냐? 여기 봐봐. 용도 지역을 좀 지정하고 병행해서 이런 건 절대 제안서 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 주민에게 제안을 하도록 허용하면 난리 나버려요. 여기 봐봐. 여기 원래 얘네들이 행정시에서 여기다 녹지기다라고 딱 해놨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 용도적으로 변경 좀 해주세요. 이 녹지이지만 이거 너무 개발하기 힘들어요. 여기다 중심 상업적으로 용도적을 좀 변경해 주세요. 중심 상업적으로 용도적을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면 우리 국민들 이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광주 광역시장 이 광역시한테 이 제안서 내면 그자 받아들여서 딱 중심 상업지로 지정시했다고 하면 녹지 중심 상업지로 변경되면 땅값 내려갈까 올라갈까요? 그래요. 여기 녹지했던 땅 원래 한 필지 1,000년 됐었는데 1억이었다. 중심 상업지로 용도적 변경 고시돼 버렸다 그러면 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순간적으로 팍 튀어버리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지. 이 관할구조를 가서 삶아버리지. 날마다 식사 대접하고 날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인지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절대 안 되고 그게 이거 용도적 좀 지정해서 병행해서 이거 절대 안 되고 용도적 지정 병행이 안 되고요. 이런 거 안 되고 4개만 돼. 4개. 거기 나와있어. 이제 박스 안에 봐. 뭘 하느냐. 이거 도로 같은 걸 좀 설계해 주세요. 우리 동네 공원 없으니까 공원 좀 설치 좀 해주세요. 정비 좀 해주세요. 계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기반스를 설치 계량을 넣을 수 있고 하나. 4번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봐봐. 그래서 이걸 4번이 아니라 3번 기반설이 기자.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 주로 이걸 제안하는데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냈어요. 지정이 됐다면 빨리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서를 했어요. 그래서 5번도 제안할 수 있어요. 5번도. 3번 제안할 수 있고 5번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이 용도주가 총 9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9개 용도주 중 여기다 그걸 지정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구가 있어. 그걸 산업유통개발지구라고 해요. 산업유통개발지구라고. 뭐라 한다고요? 산업유통개발지구.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지구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제안서 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그기다 공장 지겠다. 공장 지면 그 공장주만 좋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 고용 창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용 창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업유통개발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제안서를 낼 수가 있다. 이게죠. 보고 계셔요? 자, 그래 첫째 뭐가 있었어? 기반스 설치 계량. 둘째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정합 변경. 그다음에 셋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셋째 뭐가 있었냐? 산업 유통 개발 증의 정합 변경. 찾았죠? 마지막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용도 주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행위제한인데 이 행위제한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대체해서 주세요 라고 할 때도 제안서를 했어. 그게 대체했다 줄까 봐. 대체. 지구 단위로 대체. 체크했나요? 자, 이제 포인트 잡아요. 그래, 야,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이때 제한사항이 4가지 했다. 4가지 뭐냐? 그러면 4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약자로 하면 돼.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약자로 이렇게 해서 딱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기지산 대체해가지고 다음에 더더덕 나와버려야 돼. 기가 뭐냐? 그러면 기반서 설치정 계량. 지가 뭐냐? 지구단위 수립과 지구단위 교육 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그 다음에 사안이 뭐냐? 산업, 유통, 개발 지능의 지정과 변경. 대체가 뭐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중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지구단으로 대체하려 할 때 용도주 폐지에 관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핵심용을 찍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딱 떠올라야 공부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기지산 대체. 이거 아니면 절대 제한서 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34페이지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봐요. 밑에 박스 봐봐요. 밑에 박스 보면 손이 있을걸. 도시군관리기 위반 제한, 제한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한서 처리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줄 겁니다. 도시군관리기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토지면적,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권위는 제한다. 1번, 2번 체크하자.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주민과의 관계자가 이런 거 해달라고 할 때 하늘에다 대고 해달라고 하겠어? 땅에다 해달라고 하겠어? 한번 맞춰봐요. 땅에다. 그 정도 알겠죠? 그래 기반시라는 것은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원을 설치한 도시군관리기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땅을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네가 원했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그리고 여기 지구단위 격을 여기다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통 개발지구 여기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을 거라면. 그때 이 친구들은 자기 땅도 아닌데 이것도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제한서를 낼 때는 그 너네들 원했던 땅이 있을 건데 그 땅 주인들은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땅 주인들이. 땅 주인들. 그래 이 동요권은 기는 여기 공원이다. 공원. 기가 기반설이거든. 공원을 설치한 그 제한서를 낼 때는 그 제한을 하게 되는 지역에 토지 대상 토지 면적이 있다면 그 토지 면적 5등분을 나눠가지고 5등분 나눠서 1, 2, 3, 4, 5 있다면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돈에서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얼마요? 5분의 4. 자, 그리고 나머지는 3분의 2다. 3분의 2. 자, 이렇게 3분의 2. 여기 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몇 개 1번만 얼마의 통해서 받아와라 했어. 5분의 4. 5분의 4. 여기 봐봐. 그리고 기지산 대치 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 봐봐. 기지산 대치는 3개라고 했어요. 3개니까 3분의 2. 이렇게 딱 기하셔. 얼마요? 3분의 2. 몇 번만 5분의 4냐? 1번만. 기만. 딱 기할 때 기만 5분의 4. 나머지 밑에 3개 있다. 기지산 대치 3개니까 3분의 2. 이렇게 딱 합쳐버려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기지산 대체가 있는데 무슨 동의서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 그때 동의요건 어떠냐? 기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 여기 봐봐요. 5, 4, 3, 2. 5, 4, 3, 2. 얼마요? 5, 4, 3, 2. 기억이 드시잖아. 5, 4, 3, 2. 5, 4, 3, 2. 5, 4, 3, 2. 기억하세요. 자, 이때 동의요건을 계산할 때 여기 봐봐. 여기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나머지 다 사유이다. 국가 땅, 지자체 땅을 국공유라고 그래. 국공유가 많이 편입됐다면 이거 빼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 계산 5분의 4, 3분의 1 확보한다. 죄된다. 무엇은 죄된다? 국공유는 죄. 그 위에 있으니까 죄했다 포인트 한번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네, 1번을 건너뜁니다. 1번 중에 이렇게 제한서가 들어왔다. 이 행정청이 아까 전에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이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이건데 여기 이방권이 다 행정청이죠. 주인이 좀 해달라고 제한서 내면 중요한 민원권이니까 응답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답. 제한서 받고 나서 던져서 안 되고 답 줘라 이거. 그래서 처리기한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한. 그래 처리기한이 나오는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냐? 처리기간은 원칙 제한서가 들어가면 제한일로부터 며칠의 반입을 통보해 주라고요. 그래 제한일부터 수치과 45일에 이런 것은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근데 이 이방권자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디 뭐 해외 출장 가서 한다든가 일이 바쁘다든가 하면 원칙은 45일에 처리해서 통보해 주면 되는데 바쁘시다 그러면은 일에 하나요. 그러니까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해 두냐? 30일 연장해서 통보해도 합법적이다. 여기까지. 이 수치는 아주 잘 나와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가로 3번.
3번 딱 체크해. 3번 중에. 자, 방가로 3번 보면은 자, 거기 보면 이제 만약 이 친구들이 이 건을 반영했어. 반영해야 그렇게 해주겠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이반권자들이 이제 입안해서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입안할 때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2개 이상 일관시면 다 공간대 신문사 돈 달라고 할 것이고 지방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도 협의 걸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또 도시의견 심의 걸쳐서 해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갈까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돈 어마어마 들어가는 거 알겠나요? 한 건 하려면 행정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가. 그래서 그 건을 반영해서 입안하고 결정해 나가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법적으로. 이게 또 잘 나가시네. 비용 부담이 도시 군관리의 입안 및 결정에 들어간 비용 부담 문제는 제한자가 그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고 제한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된다. 이자가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리고 제한자와 협의해서 이자들이 이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비용의 전부를 끝에다 줄 거예요.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그래. 이걸 포인트 딱 줘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이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머리에다 달달달 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 끝났다 2월 말 3월 달 또 들어간다고 하면 3월 달 할 때는 편해지잖아. 아, 내가 했는 건 또 나오네. 어차피 이거 시험 볼 때 한 10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알겠죠? 이 시간 많을 때 지금 막 이런 거 내 걸로 만들어 노래하면 좋습니다. 자주 써보고 머리에다 넣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올해 안에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되고 입안권자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는 제목만 봐요. 기초조사한다. 그 다음에 옆에 이 표 입안 절차에서 보면 넘어가지 말고 표 보면 기초조사한다. 주민 의견 청취한다. 주민 의견 절차는 2개 이상 일관심과 홈피드 공고에서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주민 의견 넣는다.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열람기간 종료부터 며칠 내에 제출한 통보하냐? 60일. 타당 의견은 반영한다. 이렇게 봐주셔요. 그 정도만. 며칠 내에 반영을 통보한다 얘기는 60일. 며칠 이상 미리 열람시켜서 의견 넣는다. 14일.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기까지가 입안 절차입니다. 넘어가세요. 그 정도 딱 보시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바로 48페이지 38페이지 나오죠. 지방의 의견 청취. 거기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하나 봅시다. 38페이지 지방 의견 청취에서 동그란 1번 찾았나요? 거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밑줄 닦아봐. 얘네들이 이방권자다 이렇게 써놔요. 얘네들 다 이방권자죠.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이방권자 이렇게 해. 이방권자는 도시군까지 이반하려면 이반 똥남쳐. 이반하려면 밑에 줄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것만 봐두시.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기본서란 것은 조문대로 쓰다 보니까 다 써놓은 거예요. 기본서란 것은. 그러나 시험에 나올 것은 딱 특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을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 이반권자는 도시군과 이반할 때 이반했다 똥합치 이반. 이반이라는 말이 핵심 용어거든. 이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거기다 딱 내모쳐놓고 지방의회는 이반할 때 들은다. 결정할 때 들은다. 이반. 결정이란 말로 하면 틀리겠어. 자 넘어가시고 40회로 갑니다. 40회 보면 결정이 나올 거 이제. 자 아까 여기 보세요.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크게 입안 절차하고 결정 절차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있어요. 그래 아까 입안권자가 걸칠 절차는 기초조사해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한다. 지방 의견 청취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3가지로 봤어요. 그래 이제 이 건을 최종 결정한다. 결정할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거기 또 어떤 절차가 있느냐? 거기에 결정권자에서 원칙과 예해가 있고 예해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묶어버려 공부하 좋게. 결정권자 1번 원칙, 2번 예해, 동그라미 1번, 2번과 크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그래 40페이지 지금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보고 있는데 그래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
이반권자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봐보세요. 이 이반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었어. 아까 이렇게. 예? 이네들 이반권자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우리 땅에다 결정한다. 결정할 때 원칙은요. 이네들이 해요. 시도사, 지네들이 지금 동네에다 시도에다가 저런 걸 결정해요. 이 시장 중에 인구 50만 명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뭐라고 했나요? 50만 명. 대도시라고 그랬죠?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시도사, 대도시장이 일반적으로 저런 내용을 결정해서 처리해요. 자기 지역에다. 이렇게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팔도 내에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있다. 자기 시에다, 자기 군에다가 여기 시장과 군수가 저런 것들을 위반할 수는 있어. 위반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결정 권한권자 원칙적으로 시도사, 대도시 한다 그랬으니까 이 대도시장을 뺀 50만 미만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 지역에다 저런 것들을 위반하겠다고 계획을 위반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결정 시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그래 그동안 나의 말 잘 들었으니까 소원 성취해 주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결정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말 안 들으면 이분도 기분 나쁘니까 안 해줘 볼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장을 뺀 50만 미만시장과 군수는 저런 것들을 자기 지역에다 해볼 수 있겠다 해서 해보겠다 해서 계획을 위반하셨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결정 신청해서 결정을 받느냐? 도지사한테 받는다 이렇게 흐름을 하시고 그러나 이 시장과 군수 자기 지역 내에다 시에다 군에다가 이걸 하겠다. 5번 우리 시에 있는 터미널 그처럼 예쁘게 고치고 상세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을 만들어서 바로 개발과 정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것을 지구단의 계획과 요청과 변경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지구단의 수립 변경 이 건을 이 시장과 군수가 자기 시에다 군에다 하겠다라고 이걸 위반했다면 지를 그것만 지네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아스말 할 필요 없어. 그것이 외에서 1번 나옵니다. 1번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무수 이 시장무수가 도지사한테 가지 않고 무엇은 자기가 위반했다는 자기가 결정하냐? 지를 자기가 위반했다면 이것은 도지사한테 가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아시죠? 무엇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하냐? 됐나요? 2번 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해가 중요하니까 외해를 잘 받으시오. 외해를 중요해놔. 외해를 잘 이해한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에서 두 번째 보면 이건 2번 중에 오직 국장만 결정한다 이런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손 못 대. 얘네들은 위반만 할 수는 있어도 최종 결정을 하고 오직 국장만 결정한다. 이건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국장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만 하도록 하고 있느냐. 4개 이렇게 써놔. 4개. 국장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 4개 있다. 다른 사람 지자체장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자청 못하고 오직 나라를 책임지는 국장만 최종 결정해서 우리 땅에다 정하도록 하는 4가지 건이 있다. 뭐냐? 첫째 이거 위반을 할 때 국장이 뭐 국가격관에서 자기가 위반한 게 있어. 자기가 위반했다면 자기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가 그거예요. 그래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거예요. 위반한 도시 군관리는 자기만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 군관리. 그래 직접 자기가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 이해돼요? 첫째가 그거예요. 둘째 자 여러분 땅이 저 시외곽지대기 사놨는 땅 하나 사는데 여기다 그린벨트를 딱 정해버린다. 그린벨트를 우리는 개발창구로 하거든. 이 개발창구로 여러분 야산에다 지정해버렸다. 기분 좋을까? 아니면 기분 좀 썩 나쁠까? 기분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은 누가에게만
행사하도록 인정하고 있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개발전으로 지정해버리면 공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걸 지정해버리면 이 안에 편입된 땅들은 정말 재산권세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요. 개발도 제한받죠. 땅값도 올라가지 않죠. 묶여버리죠. 언제 풀리지 모르죠. 개발행위도 쉽지 않죠. 누가 사가지도 않죠. 이러잖아요. 그러한 개발 자원이지만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묶어가지고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 그런 재산세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간접적으로 받았다 했을 때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법적으로 해주는 규정 없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감수를 해야 돼요. 이것은 간접적인 희생에 불과하거든요. 보상 안 해줍니다. 해줘야 하는 규정도 없고요. 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당국은 이 지자청이 있다든 감정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해야 된다 해서 국장만 결정해서 지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간력은 국장만 한다 이렇게 하셔요. 개발 제한구역. 거기 나와 있죠.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가와 여기 보세요. 어느 지역을 어느 일부로 제2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했다. 일반 주거죠. 2종 일반 주거로 되면 논밭했다 뭐 야산트 청하더라도 여기는 막 아파트 15층 20층을 질 수 있는 땅이 돼버려 이렇게. 그리고 옆에 또 옆에 있는 땅에다가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그 변경을 했다 합시다.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을 되면 여기 막 15층 20층 30층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돼버려. 이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갑작스럽게 개발이가 막 이루어진다. 그러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어. 도로도 상하수 제도 구축 안 됐는데 그래서 무질산 시가화를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다 더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어. 시가화 조정구역.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돼 버렸다. 그러면 지정이 있고 난 후에는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법적으로 신축이 절대 금지돼요. 그만큼 센 적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시가화 조정구역도 바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을 하게 될 때에는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오직 국장만 이 도시공간을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떨 때도 국장만 하도록 됐냐 여기 저기 도시공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 저기 6번 있잖아 6번 6번이 뭐예요? 입이 나오지 입 입주기재 취소구역 이 도시역에다가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해서 그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구역을 입주기재 취소구역이라 하고 입주기재 취소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국가청에서 그 도시의 재생을 시급하게 해 나가야 된다 하여서 결정도 오직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재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기재 취소구역 계획도 그 계획 관리는 누가 결정하냐 도시군관리 결정은 누가 하느냐 국장만 하도록 되어 있다. 네가 이렇게 하세요. 네가 이렇게 할 때 국장만 결정할 수 있는 게 네가 있는데 약자로 해. 약자로 뭐라고 하자 우리끼리 국계 십 그래 국이 뭐예요? 국장 위반한 도시군관 자기 결정한다. 개가 뭐예요? 개발 장구정화 변경 국장만 결정한다. 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정화 변경도 국장한다. 2번 입주기재 취소구역 정화 변경도 국장한다. 이렇게 딱 가닥을 쳐서 알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내용 중 해수항만 결정하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약자로 해수항이라고 했는데 해수항만 결정하는 게 몇 가지 있냐? 하나 있어. 한 개. 뭘까요? 저기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 수산양 포격. 수산양 포격은 바다인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수산양 보호 육성체가 지정하기 때문에 바다를 관장하는 부가 해양수산부요. 그래서 그 장관만 이걸 지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에 수산장 보호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간을 결정은 국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이 한다. 국장이 아니다. 이게 해양. 거기 리을에 나올 거요. 리을. 찾았나요? 자, 이 파트는 아주 중요해서 머리에 둘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결정 절차는 참고로 보면 돼요. 결정 절차에서 보세요. 그 절차 보면
협의, 심의, 결정 이렇게 제목만 받으셔. 협의, 심의, 결정 없이 표에서. 그래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를 치거나 이렇게 흐름만 받으셔.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고 어디 보냐 한참 넘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넘어가서 자 45페이지 봐봐요. 45페이지 보면 가로 4번 이 도시군가일은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결정권자들이 그냥 지네들 결정하고 나서 서랍에다 숨겨놓을까 우리한테 알려줄까요? 우리한테 알려줘. 그걸 알고 보여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시라고 그래. 알겠죠? 고시하고 나서 바로 고시할 때는 장관, 이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는데 이걸 간보라 하고 간보에다 알려줘요. 고시하고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에서 발행한 공보가 있어요. 공보에다 알려줘. 고시. 그래 이제 고시가 있고 나서 우리가 그것 좀 봅시다. 그러면 열람을 해줘요. 열람. 뭐 해준다고요? 열람.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고시 열람이라 합니다. 이때 열람에 또 한마디 써요.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랬으나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하나 써놓으시고 열람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래 열람을 시킬 때 야 이 고시가 있고 나서 30일 다 지나버렸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기간을 제한을 가할 수 없고 바로 열람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 봐요. 46페이지 46페이지 보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과 나올걸 1번 중요표에서 체크해요. 동그란 1번 시험에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결정 고시했어. 보세요. 결정 고시할 때 저거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 고시했다 이거 아닙니까? 고시할 때 땅에 딴다 그랬지 아까. 뭐 딴다? 땅.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어느 쪽에 땅들인데 이건 A 거 뭐 산이 있다. 임야가 있다. 옆에 B 거 땅인데 전이 있다. 옆에 C 거 땅이 있는데 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다가 저기 3번 기반설인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를 위반해 가지고 결정해 놨어요.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결정했을 때 여러분이 A라는 땅 G다 B다 뭐 C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결정했다면 땅에다 했을 건데 정확하게 내 땅이 앞으로 어느 땅까지 이 시설부로 편입돼서 확정될 것인가 이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표시해 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해서 정확하게 그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 고시된 그 계획의 토지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걸 도면에다 표시해서 주는데 그 도면은 무슨 도면에다 하냐 지적도도 아니고 임야도도 아니고 지용도에다 표시해줘요. 지용도에다. 어디다 표시해준다고요? 지용도. 그래 지적도라는 것은 이 지역에 각 필지에 경계하고 지번, 지목 이 정도가 표시된 것이 지적도인데 지용도라는 것은 그런 지적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 토지의 높낮이 이걸 등고세라고 그래.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높낮이 또 지형점을 이런 것까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지용도요. 이 지용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결정 고시한 사항이 여기까지다라고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지용도면이라고 해요. 지용도면. 뭐라 한다고요? 지용도면. 이것을 여기 봐봐요. 작성해가지고 작성은 이 도시군가 이방권자들이 작성하는데 작성해서 이것까지 해줘야 돼. 이것. 뭐까지 해준다고요? 고시. 알리고 보일시. 고시를 해준 날에 마침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그 계획은 바로 우리에게 구속을 미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는 이 도로 조성 예정지가 됐으니까 함부로 개발 못하느냐? 고시 한 날부터. 언제부터요? 고시 한 날부터. 엄청 중요해. 고시 한 날부터.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 고시 한 날. 고시 한 날. 고시 한 날의 다음 날이요. 고시 한 날부터요. 고시 한 날부터.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바로 문제 나면 웃으면서 아, 이 질문이 나면 옳다 그렇다 이렇게 판단했어. 시험에서는 고시한 날 다음 날에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서 들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형도면이라는 것이 뭐냐?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에 기억만 읽어두셔. 기억 나와있어.
기역에 그리고 니은에 기역 6명 줄까 봐. 6명 특별시장부터 군수 니은 국토교통부장관 가로안에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줄까 봐요. 줄 것 따면 그것다 써. 이방권자이자 작성자임 이렇게 써놔. 이방권자이자 작성자임 이렇게 써. 그래 이방권자하고 작성자의 작성자, 이방권자하고 작성자다 이렇게 하죠. 이방권자하고 작성자다. 그 중에 기억을 볼까? 기억을 보면 이 이방권자 6명은 줄 거 도시군관리 결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줄 겁니다. 지적이 표시된 줄 거 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예요, 지적도예요. 지형도 어마어마 중요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따 줄 거 봐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까지 딱 줄 것이고. 줄 것나요? 줄 것 따면 이제 금방 몇 줄치 내용 중 제가 네모처럼 한번 쳐봐요. 지형도 세 자자 네모. 자세히 밝힌 도면 할 때 면자 했다만 네모. 면자 도면 할 때 마지막에 도면 할 때 면자만. 그래 면자 네모 쳤고 지형도 네모 쳤어. 네모를 합해봐 뭐가 되나? 지형도. 이게 그래 뜻이었듯. 야 지형도면 뭐냐? 이게 뜻이란 말이야. 이 밑줄친 내용을 네 자로 추가하면 지형도면 지형도를 풀어서 표현해봐. 그러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성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게 뜻이니까 뜻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시험은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요. 지형도 그걸 지워버리고 지적도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지적도면 틀리고 지형도 나와야 돼. 지형도. 지형도. 제가 수험생이면 지형도 딱 밑에다 지적도 써서 X 찾겠다. X. 지적도로 바꿔주면 틀린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요? 지적도. 뭐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공법은. 자, 그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요. 자,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저기 48페이지 하나 체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군관리 정비에서 1번 있죠? 1번만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딱 체크해서 던져버려. 특광특특시장수는 5년마다 그것다 줄 거예요. 5년마다 도시군관리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 정비한다. 그것만 딱. 무슨 계획이 나왔어요? 도시군관리. 몇 년마다요? 5년마다. 그래서 시험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10년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겠어요?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바꿨죠. 그럼 틀리겠어요? 무슨 계획이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한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개별 도시군에 대해서 만드는 이 두 가지는 약자로 도시군계획 그랬거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어렵게 협의해가지고 만드는 광역 도시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다. 타당성 검토라고 하면 정책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 정책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경우 그런 규정 없는 거? 광역도시계획. 됐나요? 할 거 없잖아요. 이 시험 어렵게 안 난다 그러지. 이렇게 나왔어. 봐봐.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광역도시는 그런 규정 없는데 그 소리 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자, 잠시 어디를 펴놓고 쉬었다냐면은 50회를 펴놓읍시다. 50회에 보면은 용도적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봐봐. 이제 도시군계로 결정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용도고요. 기반 설정 피해라. 도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다른 법이 있으니까 도시발법 정비사업 있으니까 이 법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격구 정합 변경, 그다음 입주규제 취소구역 정합 변경, 입주규제 취소구역 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거 보겠어요. 용도죠. 쉬었다 하죠.